모처럼 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오늘 나름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종목을 한 이유는 이 포스코 퓨처엠 이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타 이제 배터리 업체까지 같이 엮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포스코 퓨처 M 그전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아마 이 종목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실적이 좀 최악을 상정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 나았구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. 영업이익, 순이익. 그러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약간 줄면서 안 좋긴 했었어요. 지금 계속 이제 매출액이 좀 줄어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?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괜찮았었기 때문에 뭐 회사는 전혀 뭐 문제 없죠. 워낙에 이제 높은 유보율과 부채가 이제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은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회사입니다만은 그리고 실적도 흑자가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. 급반등이 나왔는데 뭐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기술적으로 이제 전저점 부근에 가 있고 이런 이제 전저점 부근에까지 갔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 밑에까지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에코 프로 BM. 자, 주가가요, 하락을 할 때 이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LG 뭐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.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? 최저가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. 삼성 SDI 저점이 올라간 자리에서 반등이 나죠. 그래서 삼성 SDI가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. 포스코 퓨처엠. 그죠? 급반등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근본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적은 2분기에 좀 안 좋아지더라도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. 아직 그 리튬 가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연초에 잠깐 좀 들어올렸습니다만은 다시 좀 밀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대다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산업은 일단 기술적 반등의 성향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 다시 한번 이 에코 프로 BM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짱짱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? 포스코 퓨처엠.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소재, 첨단 화학 소재, 뭐 산업 기초제, 2차 전지 양극재, 음극재, 뭐 탄소 소재,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에코프로그램이 양극재고 얘도 이제 양극재, 음극재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극재 비중이 높죠. 당연히 양극재가 이제 돈이 되거든요.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덜 빠진 것은 약간 뭔 이유가 좀 하나 있습니다. 양극재가 이제 워낙에 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양극재를 주로 조달하는데 울산에다가 이제 자체 공장을 하나 좀 지금 그런 짓는 그런 그 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주 거래처인 삼성 SDI가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첫 삽을 떴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좀 비실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이제
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이 리튬 가격 자체는 오르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일 소지는 별로 없고요. 다만 이제 그 2분기 중에 우리가 이제 뭐 빠지면 좀 반등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, 이 종목은 특징이 어떻습니까? 이제 어쨌든 저점이 이렇게 상향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주가도 이러한 형태로 좀 반등이 좀 나올 소지가 좀 있다.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반등 소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정고점 자리 뭐 30만원 좀 더 가면 이제 32만원대 요런 자리로 이제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은, 본질적으로는 좀 박스권의 행태를 좀 더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, 이게 이제 그 주가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,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뭐 지표상으로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뭐 가시권에 당장 뭐 한 7월 달 정도는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세가 약간 더 이어가는 그런 형태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제 7월 달경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 가면은 또 한번 좀 실적에 대한 실적이 2분기 조금 안 좋거든요. 2분기까지는 안 좋아요. 그래서 이 또 경계감이 약간 들면서 또 비리비리 할 겁니다. 그렇게 이제 반등 줬다가 다시 좀 비리비리해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. 아마 그 정도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대략 뭐 7월 달 정도 가면은 기준금리나 가시권 여부가 어느 정도 물가 지표가 연속해서 이제 2개월, 3개월 이렇게 이제 하향 안정화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. 하향 안정화는 점점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좀 되고, 그 다음에 또, 본질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리튬 원자재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면서 애들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. 그래서 아직까지 뭐 리튬 가격이 뭐 반등을 시작했다 이런 징자가 나와줘야지 이제 이게 본 상승이 되는데, 아직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격 메리트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, 대신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 형태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점이 약간 상향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어떨까요? 어쩔까요?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, 뭐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때 물량을 모아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, 하락시에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할 때 보면은 중간에 리튬 가격의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. 뭐 7월달 정도가 어떤 매수 타이밍이 좀 될 것 같고, 중간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의 어떤 변화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는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, 그 테슬라에서 6%에 해당하는 준하는 그 할부 금융 금리를 1% 0.99%죠. 1%로 낮춰가지고 일단 미국 내에서 차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할부 금융 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가지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차량이 미국에서 미국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게 보이면은 이거 금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컸구나. 그러면은 어때,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올라가겠구나, 이런 이제 확신이 좀 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거예요. 실적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중간 모멘텀,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지표가 있고,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천상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자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올라올 때 비중 축소, 이런 자리에서 비중 축소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매수 자리에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뭐 조금 기다렸다가 두 가지, 테슬라의 어떤 그 미국 내 할부 이후에, 할부 금융 대폭 낮춘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 여부, 판매량 여부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분기 실적 경제감에 의해서 밀릴 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지점이 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어쨌든 뭐 크게 모멘텀이 없으니까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밴드 내에서 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저점 매수, 고점 매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.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.